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조정받았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중국으로부터 관세 인하 소식과 함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그 흐름을 이어가려나 기대를 했었는데 장중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고요. 또 어제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0.72% 정도 하락을 하면서 2211선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약 보합권인 67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는 대형주였다면 오늘은 재료를 가진 중소형주를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 SDI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2차 전지주 강한 모습이었고요. 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줄기세포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상승했습니다. 반면 어제 올랐었던 대형주, 오늘은 대형 IT 투톱을 비롯해서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에 외출 자제 흐름이 이어지면서 여행주도 부진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에만 또 6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1186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단순한 상승에 따른 조정이라고 하기엔 불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이어갈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박동혁 대표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네.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다음 주 한번 좀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우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세 자체가 뭐 반등은 좀 나오지만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어서 이번 주도 그렇게 뭐 썩 좋은 장세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제 한 주가 마감이 됐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세워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분위기 잠시 잠깐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요. 종합주가지수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주식시장이 좀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장세였었죠.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움직여줄 때는 기본적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군들이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 때에 따라서 뭐 전기전자 업종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형주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중대형주들이 좀 반등이 나와줘야지 건전성이 있게 지속성을 갖고 올라갈 수 있고 약간의 변동성이 온다 하더라도 재차 반등이 나오고 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골고루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증시는 어땠었냐면요. 자, 화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선주의 강세들이 좀 눈에 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선주가 강세를 좀 보여주면은요, 장세가 당일날 부진하거나 또는 향후에 부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선주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 오늘 이런 종목들이 강하네? 이게 아니라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화면을 좀 보면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화면 보면 여기 지금 현재 그 거래소 상승 상위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상당히 많죠, 그렇죠? 자, 보면 자, 오늘 노료페인트 우, 태양금속 우, 여기 보면 종목 뒤에 우자가 써있죠, 그렇죠? 근데 10% 이상 되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우선주예요. 노료페인트 우선주, 태양 우, 그렇죠? 여기 성문전자 우, 흥국화재 우, 노루홀딩스 우, 남선, 대원, 요 밑으로 봐도 거의 우선주죠, 그렇죠? 뒤에 다 우자가 써있죠? 이 밑으로 내려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 여기도. 그러니까 거래소에 상승한 종목들이 강세 종목들이 거의 다 우선주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거래소 그 우선주 종목은 평상시에 거래량이 없어요. 때에 따라서 뭐 어떤 종목들은 뭐 5,000주, 뭐 10,000주, 뭐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근데 이제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비중을 많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는데도 큰 물량이 못 들어가고 큰 물량이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죠. 그렇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선주들이 강세를 보여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들어갈 만한 종목들도 없고 사실상 이 자금이 몰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나 또는 이 기관 투자자들, 이 물량 사이즈가 큰 어떤 그 상위 1%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비중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이익 구조를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없고 평상시에 거래량이 뭐 몇천 주, 만 주 정도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물량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일단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가 없겠죠. 물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 누군가들은 이익 구조는 내기는 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은 반등이 안 나오고 그렇다 보니 이런 평상시 거래량 없는 종목 가지고 주가를 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선주, 부실주, 신규주가 강세를 보여주면 보통 증시가 당일은 재미가 없거나 또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황이라는 것은요,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루가 마감이 됐는데요. 장이 끝난 이후에도 시간외라는 게 있죠. 시간 외에도 이 우선주가 일정 부분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덜어 나왔어요. 좋은 현상이 아니죠. 자, 그런 어떤 시점에서 자, 화면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주봉 차트 5주 이평선 돌파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이 시간에도요. 자, 보면 자, 우선 종합주가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종합주가 지수 주봉 차트를 보면 자, 보세요. 주봉이에요. 5주 이평선을 뚫어줬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끝난 거죠. 이 차트는. 그런데 약간 좀 억지스러웠죠. 무슨 뜻이냐면 뭔가 좀 뚜렷하게 이런 식으로 뭔가 몸통이 뚫어지는 형태, 이렇게 몸통이 이제 돌파되는 형태로 뚫어줘야지 이거 확실하게 반등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살짝만 밀리면 이거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억지스럽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강하다라기보다는 잘 버티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돌파 마감은 했긴 했어요. 이렇게 보면 확대를 시켜보면요. 그런데 간단하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다음 주에 장이 열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다시 이탈할 수도 있어요. 지지대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뚫어줘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돌파가 확 올라와야지 확실하게 또 한 주가 또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선주가 급등이 나오는 현상도 좋은 현상이 아닌데다가 시장의 종가도 나쁘진 않지만 그리 썩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미국 증시 야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 증시는 개장을 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 야간 선물이 돌아갑니다. 마이너스 0.62%, 마이너스 0.52%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 보면 그래프가 보이시죠? 지금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거의 하락 출발합니다. 이런 식이면. 물론 이제 종가에 어떤 식으로 마감할지가 또 중요하겠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 증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요. 미증시 차트예요.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신고가 자리입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가격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뚫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 자리를. 물론 이제 뚫어주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 기법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가지고서 이게 강력하다, 뭔가 뚫어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양 자체가. 그런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미국 증시 야간 선물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돌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 자체가 일정 부분 또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갭 상승이 크게 나왔죠. 이렇게. 그렇죠. 붕붕 뜨면서 올라갔죠. 그러면 갭을 메꿔주기 위한 어떤 단기적인 조정 그리고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우선주가 반등이 나오는 것이 부정적이고 우리나라 증시 5주 이평선 돌파도 정말 애쓰면서 올렸고 지지대도 굉장히 짧고 이런 데다가 야간 선물 밀리고 있고 미국 증시 그렇죠? 돌파 가능성이 좀 쉽지 않고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고 뭔가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종목들 보면 어떻습니까? 한동안은 주도성을 가지는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쪽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업종이 없고 그냥 제약바이오 한번 확 올라갔다가 다음날 곤두박질 치고 뭐 때에 따라서 부실주들이 반등 나왔다 그대로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연속성을 갖고 있는 테마도 없고 업종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하루 반등 나왔다 그 다음날 빠집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사면 다음날 몰리고 또 좋아서 사면 다음날 몰리고 뭐 이런 식이죠. 그로 이후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우선주까지 이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증시 물론 마감이 중요하겠지만은 아마 초는 그리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시장이 좀 불확실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방어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고 우리 여러분들 그 코스닥 코스피 5주 이평선 이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 지켜주는지 아니면은 떨어지는지. 그래서 만약에 5주 이평선을 이탈한다 다음 주에 그러면 변수 가능성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매매를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매매 횟수 줄이시거나 비중 낮게 들어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두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현재 우리 시장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상승한 종목들만 봐도 우선주와 부실주를 위주로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매매하시기 전에 5일 이평선과 5주 이평선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매매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할 수 있는 그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투자병법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의 주식 명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주식 명언은요. 가장 강한 호재는 가격이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면은 그 호재가 뭔가요? 뭐 예를 들어서 수급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기사 내용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엄청난 호재잖아요. 그런데 떨어져요. 왜? 호재가 가격을 못 이기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니까 떨어지는 것이고요. 주가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실적이요. 적자 전환이 나왔습니다. 안 빠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실적 안 좋게 나왔다고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시장도 저는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지금 글로벌 증시 뭐 분위기를 보면 최근에 뭐 좋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진 않았단 말이에요. 또 빠르게 또 회복을 해주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로 그 우한 폐렴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오늘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그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추가 확진이 또 나온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은 또 사망자 수가 매일 수십 명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백신 뭐 물질을 뭐 찾았다고 하지만 백신이 개발된 건 아니고 그럼 무슨 뜻이냐? 악재 중에 초대형 악재인 건 사실이지만 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는가? 그것은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요, 시장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계속 빠지지 않았습니까? 빠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분들은 다 이미 지쳐서 다 빠져나갔으니 물량이 나와도 제한적인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도 중요한 것은 이 급락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2020년은 정말 좋은 찬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같은 경우도요. 좋은 기업 싸잖아요. 때가 되면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뭐 유상증자가 떴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뭐 유상증자 악재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그것도 종목에 따라 달라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 유상증자가 뜨면 장기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거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종목이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바닥에 있는 종목 유상증자 뜨면 지하실 구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유상증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단기 악재, 장기 호재다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자금력이 좀 딸려서 유상증자를 하지만 그 자금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확장이 되거나 또는 뭐 어떤 그 기술 개발에 있어서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이때와 시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2020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될 종목은 많이 올라간 고평가돼 있는 종목이 아니라 건전성이 있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매매한다면 약간의 변동성은 올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매매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길이지, 오늘 당장의 이슈, 가격과 상관없이 이런 매매는 글쎄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락의 기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또 건전성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지금 상황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단 기본에 충실한 매매 항상 강조를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에스코넥입니다.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인데요.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다음 주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에스코넥 다음 주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다음 주에는 시장에 약간 변동성이 올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뿐만 아니라 에스코넥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도 좀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약간의 그 조정 국면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스코넥은 한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좀 대응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장도 좀 부진하고 종목도 보면은 그렇죠, 좀 힘이 좀 약해졌죠.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을 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5일 이평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5일 이평선을 뚫어주면 또 새로운 시세가 터지고 또 이탈하면 또 잠시 또 쉬었다 갈 수 있는 흐름이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는 관심 갖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한해서만 5일 이평선 이탈하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대응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장 빠져도 왜 이렇게 잘 가나요? 라고 굳이 물어보신다면 역시나 이것도 가격적인 메리트예요. 그래서 보면 바닥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주가 자체가 많이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장기적인 바닥을 보여줍니다. 악재가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악재가 가격을 이기질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하셔야지 변동성이 온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코넥은 우선은 5일 이평선 지지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코넥이었습니다. 이 종목 신규 매수는 지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 이평선을 잘 지지해 주는지,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종목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요, 덕신 하우징입니다. 이전부터 대표님께서 이 종목 참 안정적이고 좋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요. 1월에 크게 시세를 내면서 50% 넘게 수익 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지금은 약간 눌려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현재 약간 눌려있는 상태인데 계속 가지고 갈까요? 우선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이 구조를 내고요. 길게 본다면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신하우징은요, 뭐 사실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종목들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베스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주가라는 것은 변동성을 주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바로 올라가서 뭐 100%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흔치 않고 대체적으로는 계단식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덕신하우징은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 꾸준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소폭의 변동성 급등, 소폭의 변동성 급등이 아니라 상황별에 따라서 뭐 그냥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다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종목은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이후에 주가 자체가 대략 한 60% 정도 가까이 반등이 나왔죠. 우선은 챙겼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꿔주기 위한 변동성이 왔고, 그렇죠? 해당 종목은 저는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건 바닥주거든요. 재무제표도 좋고 최대 주주 지분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해당 종목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사이클의 그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동안에 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깊숙이 좀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시장이 시장이 좋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 변동성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그 갭을 좀 크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종목은요, 꼭 뭐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라는 건 아니지만 관심 종목에 이런 종목도 하나 좀 넣어두시면서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중장기 투자하라는 건 아니고요. 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많이들 좀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사고 팔고 병행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떨어지면 홀딩 하셔도 되고요. 여유 자금 있으면 물타기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다. 즉 사고 팔고 가능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마땅히 확신 있는 종목이 없다면 이 덕신하우징 앞으로 한참을 관심 있게 두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덕신하우징이었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고 팔고를 병행하시면서 장기적으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대시세를 낼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은요. 장중에 좀 종목들을 훑어보니까요. 정말 괜찮은 종목이 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전에 뭐 덕신하우징만큼 정말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꽤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꽤 많이 간다는 것은 차마 제가 방송에서는 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좀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은 아마 좀 관심을 갖고 아마 매매할 만한 그 대상이라고 좀 생각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금요일장이 또 마감이 됐고 또 요즘에는 뭐 우한폐렴 때문에 어디 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씨도 춥고 하니 이번 주 주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기법 강의를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기법 강의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기법 강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써먹는 비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정보 좀 얻어가시고 좀 실력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의 비법을 알고 싶다,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셔야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항상 확률 높은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어제는 갭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주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차트는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작은 그림을 좀 큰 그림으로 좀 바꿔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돌파 매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주봉으로 또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봉 돌파 매매는 과연 어떤 것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오늘도 투자 병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봉 매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에게 좀 도움될 만한 그런 매매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일봉 매매, 즉 일봉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부분 좀 시간이 좀 짧죠, 그렇죠? 그래서 주봉을 통해서 한 1, 2주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돌파 매매 확률 높은 자리가 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그 돌파 매매에 대해서 좀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확률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의미 있는 자리를 의미 있는 어떤 에너지로 뚫어준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주봉을 가지고 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큰 수익을 희망한다면 크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양봉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 양봉이 날 확률이 높겠죠. 뭐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것은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고, 분기 차트도 마찬가지고, 연봉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크게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 5일 이평선 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이 5일 이동평균선도요. 5주 이평선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또 5월 이평선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또 5분기 차트로, 5연봉 차트로, 그렇죠? 5연 이평선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그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작게 보느냐, 크게 보느냐의 차이거든요. 작게 보면 단기 매매가 되는 거고, 조금 크게 보면 스윙이 되는 거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중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자, 다음 실전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림 재지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면은요, 주봉 차트예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일봉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주봉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가 그 주봉 차트이기는 하나, 이거 주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상시에 보는 것처럼 일봉 차트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일봉 차트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이렇게 쭉 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매매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난 이런 것만 살 거야. 난 이런 자리에서만 살 거야 라는 논리 정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림재지라는 이 주봉의 차트를 봤다 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뭐 특별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래량이 터졌으나 뭐 그렇다고 해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뭐 뚫어준 것도 아니고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이 차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뭐 지금 이 자리가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선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 여기서 장대 양봉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 여기서 눌림목을 주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시나리오 매매.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안 갈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측할 필요 없고 확신한 자리에서 확신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안 보이면 안 사면 돼요. 자, 우선은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가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뭐 꼭 이 자리뿐만 아니라 매물대는 다 중요하죠. 이 자리가 매물대가 될 수 있죠. 몸통의 끝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도 이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짝대기 하나 일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이 그렇죠? 한 2개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 자체가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물려 있다는 거거든요. 즉 기간도 어느 정도 오래되고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이 가격대에 이제 매물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럼 그 의미가 있는 자리를 밑줄을 긋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을 뭘로 둘 거냐 이거죠. 어떤 분들께서는 이 고점 끝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몸통의 끝, 저는 이걸 의미 있게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윗골이 상관없이 몸통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박스권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급락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죠. 급락에서 매매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매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의미 있는 가격대 밑줄을 긋고 이제 한 주가 지났죠. 그렇죠? 한 주가 지났는데요. 뭐 특별하지가 않아요. 이 자리가. 뭐 어떤 특정 가격대를 뭐 뚫어주고자 하는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량이 특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 자리는 특별하진 않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짝대기 하나의 일주일 차트니까 다음 주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주 종가 금요일입니다. 뭔가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전하고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 이 매물 구간, 거기를 이제 양봉으로 뚫어줬어요. 윗꼬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강력한 에너지, 거래량이 이렇게 확 늘어났단 말이죠. 많이. 이거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들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요 A 구간. 요 B 구간에서 사면 조금 비싸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한 종목을 사는 게 나아요.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의지가 없다면. 그러니 이 자리가 매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했다고 치겠습니다. 우리 직장인 분들께서. 왜냐하면 일봉 매매가 좀 어렵다고 하시면 주봉 매매를 통해서 한 1, 2주 정도 수익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주말 저녁에 이제 뽑아 놓은 거죠, 종목을. 자, 다음 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6.8%가 올라갔어요. 종가. 그러니까 최고가 기준이 아니고 종가. 여기까지 올라간 가격. 여기 아니고요. 6.8% 정도가 올라갔어요. 일주일 동안. 사실 이제 더 올라가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그럼 많이 올라갔죠.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주.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 22%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가죠. 그렇죠? 자, 6.8%는 종가가 되는 거고 22% 올라간 거는 고가가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가까이 2주 동안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럼 보통 이 주봉 매매는 한 2주 정도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뽑아놨다가 나는 일별로 매매하기 좀 어려우니까 바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꼭 뭐 급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자리에서. 자, 다음은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방송에서도 추천드렸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나리오 매매를 하지 마세요. 자, 항상 강조드리는 거. 시나리오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횡보를 보여주다가 떨어졌다가 양봉이 살짝 나오고 거래량이 좀 늘어났으니 눌림목 주고 가지 않겠어? 안 가면 지하실 구경하는 거예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한 자리에서 사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럼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주 양봉이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뭔가 특별한 어떤 의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의지가 없어요. 거래량이 뭐 특별하게 늘어나지도 않았고, 그렇죠? 뭐 항상 그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이 종목은 의미는 없다, 이 자리는.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장대 양봉이 확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 뭔가 특별한 가격대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죠. 그렇죠? 분석해보는 거예요. 밑줄을 한번 그어보는 거죠. 그렇죠? 매물 구간을. 화면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한동안 머물러 있는 양봉 가격대, 그 자리가 매물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윗꼬리도 달리고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지금 차트 보면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런 모습. 그러면 이 한동안 머물러 있는 가격대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그 종가 가격, 이런 윗꼬리는 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몸통의 끝, 그럼 이 자리가 몸통의 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밑줄을 그었더니 여기를 뚫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하고도 차이가 있고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사는 거죠. 의미가 있으니, 또 거래량도 이전보다 조금 더 늘어났으니 재무제표를 보니 문제가 없어 보이고, 무조건 기법에 맞는다고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뭐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이런 어떤 그 기본이라는 것은 뭐 재무적인 측면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서는 어떤 그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시황에 따른 어떤 분위기가 중요할 것이고, 이런 어떤 하나, 둘, 셋 이런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기법에 적용되면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중에서 뭐 한 가지가 빠져도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법이 아니라 이 기준이니까, 시황 분위기라든지. 자, 그럼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 주 종가 기준으로 11%가 올라갔어요. 종가. 고가가 아니고 종가요. 금요일쯤 되니까 11% 정도 수익이 나더라. 근데 보통 이 기법에 적용되면 한 2, 3주 정도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2주 정도 끌고 간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 주에 19%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얘는 종가 기준으로 11%, 얘는 고가 기준으로 19% 정도 되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 안에 2주 동안, 그렇죠? 한 30% 정도 가까운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죠. 그렇죠? 편하게. 확률 높은 매매, 정답은 기본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방송에서. 요 기본. 이 투자자분들께서는요, 뭔가 특별한 어떤 그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주식 통해서 뭐 이익 구조 내신 분들 보면, 이 사람들은 뭔가 숨은 뭔가 그 보조 지표가 있을 거야. 또는 그 보조 지표에서 어떤 특별한 수치값이 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지표와, 그렇죠? 뭐 누가 봐도 똑같이 우리가 차트 설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 다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은 이 기본을 지킵니다. 장 좋을 때 매매하고 장 빠질 때 쉬고, 그렇죠? 내가 정해진 어떤 그 기준에 맞는 종목들만 매매하게 되는 거죠. 그걸 계속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실패하신 분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이 빠져도 매매, 장이 올라도 매매, 비중도 항상 똑같고 매매 기준도 특별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고가 종목, 어쩔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바닥주, 테마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이때하고 요때하고 차트 그래프도 다르고, 그렇죠? 그거죠. 문제는 그 매매 기준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기법 강의를 하면서 물론 이제 매매 방법은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기준을 좀 잡히기 위해서는 조금의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좀 자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제가 또 써먹는 매매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이 기법을 꼭 활용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시면 앞으로 좀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을 통해서 한번 차트 한번 싹 한번 돌려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만 찾으면요. 언제든지 이익 구조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컴퓨터 오픈하셔가지고 그냥 차트 계속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도 큰 수익 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주봉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법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그 NX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NX. 우선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좀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익률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내내 빠져서 지금은 요즘에는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들이 특히 좀 잘 갑니다. 그래서 한번 재무제표하고 기술적인 분석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적인 측면은 뭐 특별하게 재무제표가 뭐 실적이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망할 기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업이 시가총액이 한 780억 정도가 나오고 부채가 860억 정도. 그냥 뭐 적당하다. 그렇죠. 과하지 않다. 부채는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억, 960억, 860억으로 줄어들고 있고 유보율 한 100% 정도 되니까 그냥 뭐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진 않다. 자, 그래서 다음은 개별 재무제표도 보면 특별하지 않아요. 네. 다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감자 이력이 있는지인데, 그래서 감자 이력도 없고 뭐 깨끗한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상 보면 그냥 그야말로 바닥주예요. 예, 그렇죠. 여기서 뭐 빠진다 하더라도 뭐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가 자체가 낙폭과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예, 거의 뭐 90%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엄청난 가격 세일이 들어간 거겠죠. 거기에 이제 장기적으로 주가 자체가 박스권의 행보를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거래량도 늘어난 거 보면 뭔가 좀 시동을 거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해당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격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그래도 직전 고점이 한 1,5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한 1,050원 정도요. 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은 한 요 정도로 그냥 잡아보시고서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쭉 넣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종목 NX 이야기하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1,050원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이 공개됐는데요. 대표님, 히든 종목 힌트 주실까요? 네, 히든 종목의 힌트는 대세 급등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가 가능한 종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매매하고 버릴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판단이 좀 되기에 준비를 해봤고요. 재무적인 안전성이라든지 가격, 뭐 저평가 모든 것들이 좀 만족이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종목들 좀 받아가시고요. 제가 이런 종목들 좀 자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당장 다 매매 안 하더라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면 순환 형식으로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 오늘 또 기법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공부까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 대표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다음 주는요, 여러분들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5주 이평선이 좀 간단하게 좀 돌파를 했거든요. 그 지지만 잘 지켜주는지, 이탈하는지, 그 부분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